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사법농단 수사와 법원 판결, 검찰 수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있죠. 국민엿장수 서기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예. 어저께 바이오 공장에서 서버와 노트북들이 대량으로 묻혀 있는 것도 발견이 됐고 또 그 관련자가 오늘 지금 영장실질심사 중인데 방금 또 속보에 따르면은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됐다고 이렇게 또 떠더라고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임원 1명, 보안선진화 TF 임원 1명,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 두 사람이 일종의 윗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러니까는 뭐 서버를 숨기고 또 우리가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바닥을 뜯어가지고. 공장 바닥을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서버하고 노트북 같은 것들 파묻었다는 거예요.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삼성그룹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또 증거인멸 교사 누구한테 또 시켰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아랫사람에게. 그 윗 직원들이 그 삼성그룹의 그 임원들이죠. 임원들. 삼성그룹의 임원들이 그 밑에 직원들한테 시킨 거죠. 그런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왜 중요한지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데는 이제 제일모직에 이제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를 하려고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없으니까 삼성전자의 주식 갖고 있는 삼성물산하고 자신이 주식 갖고 있는 제일모직을 합병시켜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자연스럽게 자기가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확보하게 됐는데 그 제일모직의 핵심이 바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또 자회사가 에티스라는 게 있는데 에피스죠, 에피스. 그 에피스라는 회사의 주식이 뻥튀기 됐다. 뻥튀기를 해가지고 삼성물산과 합병할 때 그 비율을 높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 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병을 해야 되는데 그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분식회계를 했다. 근데 분식회계는 엄연히 범죄인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바이오 공장을 검찰이 압수수색했고 그리고 바닥에서 숨긴 서버를 찾아냈는데 그 강에다가 버리든가 산에다가 파묻던가 하지 왜 공장 바닥에다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뭐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추측하기에는 이게 거기에 파묻었던 서버하고 노트북 여러 개인데 여기에 보면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다 거기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완전히 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묻어놓고도 중간중간에 다시 빼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뭐 버리지 못하고 파묻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본인들이 거기에는 쉽게 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그런 자료들도 있지만 불리한 자료들도 있지만 자기들한테 유리한 자료도 이제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근데 검찰이 압수수색 가서 그 공장 바닥에 서버가 있다는 거를 어디서 좀 정보를 듣고 가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그 공장에 막 샅샅이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고 딱 찍어서 처음에 가자마자 바로 딱 특정 장소를 지목해서 거기를 뜯어 보니까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삼성그룹의 바이오로직스의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그 공장 바닥 어느 지점에 묻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이제 자백을 받아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안 그러면 바닥을 어떻게 그 넓은 공장 그 바닥을 어떻게 다 뜯어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저께 발견된 공장 바닥에서 발견된 거는 이제 바이오로직스 직원 대리급 직원이 진술을 통해서 발견해 가지고 이 사람이 돼서
오늘 지금 영장 실질심사 중인데 예. 그보다도 훨씬 전에 4월 30일 날 바이오로직스의 그 자회사인 에피스 이 상무 1명과 부장 1명이 구속됐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했던 역할이 바로 핵심적인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의 핵심 역할을 그 사람들이 한 건데 예. 그 관련 자료들 중에 JY 이재용을 상징한 JY 또는 박근혜 대통령 상징하는 VIP 그리고 합병 과정에 관련 문건들이 나오는 이제 합병이라는 표현들이 들어간 문건들 삭제하는 역할들을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임직원을 구속한 뒤에 이들을 통해서 이제 막 추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직원 중에 한 명이 삼성 에피스 팀장급 직원 중에 한 명이 자기 자택에다가 예. 서버 하나를 또 갖다 놓은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 사람은 직원으로서 그 구속된 두 명의 임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집에다 갖다 놓은 것으로 보여서 이 사람은 구속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그 자택에 보관해 놨던 그 서버를 확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팀장급 직원이 회사 자산인 컴퓨터 공용 서버를 마음대로 집에 들고 가지는 않았을 거고 분명히 윗선에서 그렇게 증거인멸을 해라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고 그거 시기가 보니까는 바이오 에피스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를 받고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이걸 숨겨야 됐다. 뭐 이런 거겠죠. 예. 작년 5, 6월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듣기로는 이 미래전략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주고받은 문서도 있다라고 하던데 결국은 컨트롤 타워는 미전실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삼성그룹의 핵심 그 부서가 바로 이제 미전실이었죠. 미래전략실. 예. 그런데 그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뭐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미래전략실에 소속돼 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사실상 미전실이랑 똑같은 건데 그 미전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사실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와 그를 통한 합병 비율 뻥튀기 이런 작업들을 다 주도했고 이것이 이제 2017년부터 막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수사 또 금감원의 조사가 시작되니까 작년 5, 6월부터 이 미전실 삼성전자 사업전 TF의 주도하에 이런 증거인멸 작업들이 추진이 됐던 건데요. 그 증거인멸을 추진했던 그 담당자들이 오늘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검찰이 확보한 그 서버에 뭐 대단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숨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에 그 서버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더 윗선 개입 여부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에피스 그 임직원들이 구속됐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역할이 그 문건 거기 자료에 있는 것들 중에 VIP, JY, 그 다음에 합병 이런 단어들이 나온 것을 검색해가지고 다 삭제해버렸다는 건데요. 예. 미처 삭제가 안 된 것들 중에서도 분명히 여러 어떤 문건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검찰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가 내용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서버하고 노트북 확보된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는 삭제되지 않은 것들도 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거죠. 삭제돼도 뭐 복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삭제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삼성 SDS 관계자들도 관여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보안 전문가들이 했다 보니까 아마 복구 불가능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완벽하게 삭제했을 것이다. 예. 다만 이제 검찰에서 주목하는 거는 삭제되지 않은 문건 중에 쉽게 말해서 JY 뭐 그다음에 VIP 그다음에 합병 이런 세 가지 외에 다른 단어로 검색 가능한 어떤 문건 중에도 중요한 문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관련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 판결을 미뤄야 한다. 삼바 회계 사기 사건 수사 종결된 이후로 판결을 미뤄라. 저도 굉장히 타당한 주장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용의 대법원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냐 안 줬냐, 그게 뇌물이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형식 판사가 그야말로 삼성 봐주기 판결하면서 그것을 뇌물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뺏긴 거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무죄된 부분에 대해서 그게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라는 걸 전제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이미 요번 바이오로직스 이런 분식회계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추가된 증거들을 종합하면은 사실은 이거 말고도 기존의 증거들 가지고도 충분히 유죄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물을 또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아니어도 이재용 사건은 제가 보기에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안전하게 하려면은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확실하게 전원합의체에서 파기 환송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대법원 사건이 선고기에 잡힌 건 아니고요. 심리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원합의체에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어야만 됐고 그 합병을 위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합병 찬성표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최순실 박근혜가 원했던 것을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줬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뇌물 아니냐 이런 논리가 이제 성립된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그 부분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 끝나고 재판을 해라.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이 수사가 완전히 끝나기 사실 전이라도 이 관련 자료들이 이제 검찰에 의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가 있는 사건에 상대방이 검찰로 돼 있으니까요. 검찰이 이제 여러 자료들을 이제 낼 텐데 근데 이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그 사건은 이제 특검팀에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박용수 특검이 재판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검찰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 수사 이 부분 자료들이 많이 별도로 제출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재판을 미루지 않고 그냥 예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하는 것도 판사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미칩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은 사실 안 되죠.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본 것만 가지고 그것을 심증을 가지고 어떤 재판을 반영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안 된다. 증거로 제출이 돼야 되는 거니까. 특검팀에서 아마도 이제 이게 수사가 돼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면은 이제 그래서 기소가 되면 이제 공소장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소장을 증거로 제출하면 이게 새로운 또 다른 증거가 되니까. 자, 그러면은 검찰이 또 빠른 수사를 해야 될 테고 또 정확한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부분을 더 주력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공장 바닥에다가 파묻은 거 이게 정말 쇼킹한 사건인데 그것을 직원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바닥을 뜯는 것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지시한 게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라고 하는 미전실 쪽 임원들이 관여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런 윗선에 대한 수사가 당연히 더 추가가 돼야 되고 오늘 구속영장에 청구된 이 두 사람이 과연 이 윗선이냐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위에는 이재용이 있다는 거죠. 이재용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재용까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식회계, 원래 본류인 이제 분식회계 자체에 대한 수사도 이제 더 본격화돼야 되는 것이죠. 자, 분식회계 얘기 나왔으니까 분식회계가 어느 정도 나쁜 범죄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판사 출신 서교 변호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식회계라는 게 분을 칠하다, 분가루를 칠하다 뭐 이런 뜻이어서 이제 보기 좋게 꾸민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회계 사기에 가까운 거거든요. 회계 장부를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그 회사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건전하다라고 외부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회계 사기인데 이게 일본식 표현이 분식회계라는 말 쓰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나쁜 건지 그냥 보기 좋게 꾸며놓은 이런 것처럼 이제 비춰지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자회사인 에피스가 이제 콜옵션이라는 부채 항목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부채 항목이 거의 몇 조 이상 되는데 그것을
숨겨버린 겁니다. 누락한 겁니다. 누락. 예. 자, 누락을 해버리니까 4조 이상의 자산이 있는 그런 회사인 것처럼 보이게 된 거죠. 예. 사실은 그 부채 4조 이상의 부채를 추가하게 되면 이건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마이너스 회사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분식회계가 가로 분자에 꾸밀식자를 쓰는 모양이네요. 네네. 그래갖고 회계가 아주 상태가 안 좋은데 이쁘게 지금 아주 좋습니다라고 소위 말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이렇게 좋게 꾸미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뭐 대출 기관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도 저기 회계 상태가 좋으니까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자본 잠식이었다. 그럼 그것도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사기랑 같은 거다 이 말씀이죠. 이제 법률적으로는 그건 사기죄는 아니지만 예. 사기나 비슷하다라는 거죠. 쉽게 우리가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단지 보기 좋게 꾸며놓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주식 투자자라든가 외부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거다라는 거고 실제로 요 바이오로직스의 에피스가 자본 잠식 상태 마이너스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4조 이상의 건전한 아주 우량한 기업인 것처럼 뻥튀기 되어 있었다 보니까 국민연금기금에서도 그것을 합병의 찬성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만일 이렇게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하는 거 미전실이 알아서 했고 뭐 직원들이 했다라고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추가 증거가 더 필요한데요. 예. 이제 우리가 사법농단 수사 때 양승태 대법원장을 공모로 엮기 위해서 굉장히 검찰에서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냐면은 양승태 대법원장도 알고서 지시까지 했다라는 흔적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인사 자료에다가 V표 꺾기 표시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급물살을 탔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재용이 알았다고 하려면은 이재용이 뭔가 결제를 했던 서류에 결제했던 흔적이 있다거나 뭐 이재용과 그 삼성그룹 임원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카톡 이런 것들이 확보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이런 증거들이 추가가 확보가 돼야 되죠. 알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재용까지 가기는 어려운데 거기를 이재용을 목표로 수사가 더 진전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교 변호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